표창원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뭐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서 뭐 처음에 경찰이 발빠르게 조사하지 않은 거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견해를 내놓으시면서 사실 오늘 그 경찰대에 사직서까지 제출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일단 참담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좀 바쁘신 모양이에요. 컴퓨터나 사이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 댓글이 어디 남습니까? 서버 하드를 분석한 댓글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네. 예? 그 유선랜 씁니까? 무선랜 씁니까? 제가요? 예. 유선랜 써요? 무선랜 써요? 유선랜. 예? 유선랜 써요? 전용랜 써요. 아, 전용랜 쓸 경우에는 전용랜 지금 IP가 하나 고정 IP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 질문 좀 들으세요. 질문 좀 들으세요. 아니 나한테 질문해서 대답을 했잖아요. 랜을 뺀 다음에 중요한 거니까 그래요. 랜을 빼고 나서 예?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보시면 컴퓨터 안에 그 권 단장님께서 접속하셨던 사이트에 남기신 글이 뜰까요, 안 뜰까요? 아니 우선요. 아니 뜰까요, 안 뜰까요? 저기 잠깐만요. 아니 경찰 조사가 부실하면 뭐가 부실한지 얘기를 하세요. 네.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전 질문을 제가 일부러 드린 게 아니라 이해가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왜냐, 제가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치권에 참 농락당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제가 나오면 저는 경찰 편이었어요. 늘. 어떤 실수가 있어도 경찰을 도와줬고 경찰 합리화시켜줬고 제가 왜 사표를 던지고 대학 교수직을 버리면서까지 여기 왔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 사건의 첫째, 어젯밤 11시에 발표한 경찰의 내용 요약하면 지금까지 경찰은 밝혀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요. 예? 두 번째로 시간이 밤 11시였습니다. 경찰이 중간 수사 발표 11시 그 살해 한 건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밝혀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어젯밤에 하루 기자들이 황당합니다. 이게 뭐냐? 왜 11시에 우리 불러다가 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드디스크 분석했는데 댓글은 하드디스크에 남는 게 아닌데 뭔 하드디스크 분석하는 손 댓글 흔적이 없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다시 추가 발표를 해서 경찰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아이디 40개 확인했다. 예?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수천 페이지에 대한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그 다음에 뭐 수십만 페이지 뷰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 장소가 주거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거기서 하루 왼종일 이 사람은 컴퓨터 안에서 아이디 40개 가지고 수없이 많은 컴퓨터상에 있는 그 인터넷상에 있는 포털 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 들어가면서 40개의 계정으로 글 계속 무엇인가를 남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남겼냐? 그럼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댓글을 남긴 기록이 없다. 그거는 하드에 남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첫째로. 두 번째는 그러면 그 40개 아이디 가지고 하루 왼종일 오피스텔에 앉아서 컴퓨터 가지고 뭐 했냐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제가 왜 참담하게 느끼냐면 바로 그겁니다. 그걸 왜 경찰이 아무런 내용도 없이 밤 11시에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예? TV에 대한 속보 자막 딱 띄워놓고 그런 속보가 언제 나옵니까? 그럼 뭐 어떻게 수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침공할 때 또는 뭐 천재지변 났을 때 그런 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뭘 더 조사를 했다는 거 해야 된다. 두 번째. 거기 안 남으면 어디 조사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하드 분석에서 나온 게 뭡니까? 40개 아이디 나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로그인 기록을 통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포털 사이트하고 또는 SNS 사이트 접속했다는 흔적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포털 사이트하고 SNS 사이트 가서 서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버 어떻게 보죠? 거기 임의로 볼 수 있고 강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로 보려면 영장 쳐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영장을 신청했습니까? 경찰이 검찰한테? 영장 신청하려면 교수님은 지금 통신회사가 아무 증거도 없이 우리 내놔라 그러면은 내놓습니까? 증거 가지고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면은 영장을 형사소송법상 영장 청구는 혐의 자체가 상당한 정도의 소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증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명이 증거는 있어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증거입니다. 아니, 보세요. 그럼 여기서 첫째로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권 단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고발장 제출했어요. 고발장 제출한 것이 영장을 양심적으로 얘기하세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까?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되나요, 안 되나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할 사유가 되죠. 그러면 검사는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그 보안 지시 하려면 하면 됩니다. 지금 경찰과 검찰과 수사권 놓고서는 경쟁 중입니다. 그렇죠? 누가 더 국민의 신뢰를 더 받느냐. 그럼 이렇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내일 있어요. 그러면 경찰로서는 최선 다했다. 열심히 하고 그럼 우리가 강제 수사를 하면은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겠다. 하고 싶다. 검찰, 당신들 법원에 영장 청구해 주시오. 왜 못합니까? 해야죠. 그러고 나서 검찰이 기각하면 이 의혹은 검찰로 가는 거예요.
검찰이 적극적이지 않다. 당신들 왜 적극적이지 않다. 당신들 새누리당하고 연결돼 있느냐. 이 국민의 의혹이 검찰로 갑니다. 근데 왜 경찰이 검찰로 그 의혹을 넘기지 않을까요? 지금 팩트만 보자는 거죠. 팩트는 뭐냐. 일단 어떠한 오피스텔에 한 여성이 살고 있는데 이 여성이 하루 종일 거기에 있다. 그런데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만 외출하더라. 그런데 첩보가 입수됐다. 뭐냐? 그 여성이 국정원 직원이라더라.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다더라. 이거예요. 팩트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1차로 선관위 직원하고 경찰이 들어갔습니다. 동의를 얻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신고됐던 내용이 뭐냐면 여기가 불법 선거 사무실이다. 들어가니까 불법 선거 사무실 가지가 않거든요.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왔어요. 그런데 제보자가 사실은 거기가 국정원 직원이 혼자 와서 댓글 작업하는 곳이라서 컴퓨터를 봐야 됩니다. 이러니까 선관위가 왜 자꾸 우리를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그래도 새로운 중요한 혐의가 생겼으니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서 수사까지 오케이. 그럼 들어갑시다. 들어갔어요. 우리 들어갑시다. 안에 있던 사람이 안 됩니다. 문 잠그고 이제 안 열어줘요. 이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건의 전제가 경찰 입장에서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고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들어가야죠. 그렇죠? 들어가서 일단은 진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40시간이 지납니다. 40시간 동안에 증거인멸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네, 현재 확보된 것도 지금 규명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이거 뭔가 있지 않느냐. 왜 저러느냐 하니까 이게 대선과 관련 있고 국정원이 개입돼 있고 경찰이 미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짝짝꿍 돼 있고 검찰은 왜 여기다 수사 지휘 안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생길 수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자, 감금이 아니라 잠금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네, 그리고 그 집 주소를 알아내. 그러면 새누리당이 지금 민주당사로 확인된 곳이죠. 그곳에 2번이나 가서 확인하셨죠. 선관위 직원들 데리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니 또 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잖아요. 연관돼 있어요. 이 관련이 있는 거면 얘기를 하세요. 하셨으니까 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쪽에서 열어주니까 하셨죠. 들어가셨으니까 확인 가능했죠. 이것도 그러면 돼요.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의 SNS 단장이라고 하는 윤정훈 목사, 명품 타인단이라는 아이디 진짜 정치인처럼 말씀하시네. 예? 그 사람이 운영한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 선관위 직원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고발당했어요. 일단 새누리당은 불법 선거운동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이 되고 검찰에 고발된 당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하신 당이에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현재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최정예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현재 한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돕고 나머지 한 후보의 낙선을 돕기 위해서 정식 국가정보원 직원을 오피스텔에 하루 종일 있게 하면서 인터넷을 하루 종일 사용하고 허위 댓글을 달도록 했다는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란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한 여자의 인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진실을 밝혀야 되겠죠? 예? 농성이죠. 왜 잠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성이고 잠금이죠. 왜냐하면 감금이란 것은요, 법적으로 상대방을 본의에 반해서 어떤 곳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밖에는 경찰관과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엄정한 법을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문만 열어주면 돼요. 안 열어주고 잠그고 있어요. 그게 무슨 감금이에요? 잠금이지. 자기가 농성하고 기다리고 안에서 공권력의 집행에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잠금이고 농성이라고.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니 여직원 한 사람이 안에서 농성을 합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 미행과 잠복이 어떤 범죄에 해당됩니까? 예? 어떤 법을 어겼습니까? 미행과 잠복이. 아니 사생활 침해하고. 사생활 침해가 어떤 법에 규정돼 있죠? 그러면은 어떤 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 미행을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불법 아니죠. 해도 되죠. 맞아. 최근에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스토킹 행위 처벌 행위는 8만 원의 범칙금 내면 됩니다. 8만 원 내라 그러세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찰이라는 표현은요. 국가기관이 국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민간인을 따라다니고 그의 뒷정보를 조사할 때 그걸 사찰이라고 합니다. 불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민간인이 공무원의 불법 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감시 활동입니다. 거기다가 무슨 사찰 얘기를 하고 무슨 법을 어겼냔 말이에요. 민간인이 국가정보원의 공무원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가서 근무하지 않고 오피스텔에 처박혀 있다. 뭐 하고 있나. 살펴보는 행동 어떤 법에 해당되냔 말이에요. 그러면요.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근데 이 부분들은요. 나중에 절망합니다. 법적으로 왜 절망한지 아세요? 왜 절망한지 아세요? 우리 국가정보원도 그렇게 타락시켰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왜 타락시켰어요? 누가? 어느 세상에 국가의 정예 정보원이 자기 오빠를 부르고 자기 부모를 노출시킵니까? 예, 수십 명의 카메라가 있고 전 세계에 퍼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 직원이 예, 얼마나 그래서 예, 얼마나 두렵게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직원의 가족의 얼굴과 모든 신체 조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 참. 이렇게 만든 게 새누리당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말 조심하세요. 예? 그럼 왜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새누리당이 보호하고 나서 변호사세요? 예? 제가 다음 질문 국가정보원에서 보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새누리당에서 나서 그걸 보호하고 있습니까? 네. 변호하고. 누가 변호를 합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제 TV 토론에서 박 후보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정말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아, 그러니까 그게 민심입니다. 민심을 좀 보세요. 지금 국민들은 민심을 분노하고 호도하지 있어요. 마세요. 예? 한번 인터넷 하신다면서요? 왜 경찰까지 들어가보세요, 한번 지금. 이걸 보세요. 지금 아침에 표창원 전 교수님께서 이런 걸 얘기하시고 그게 기사화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알바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게 포털에서 1위로 계속 만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걸 민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겁니다. 바로 새누리당에서 윤정훈 전 목사 그 명품 타임라인이라는 사람과 그 부하들 동원해서 한 게 바로 그 새누리당 방법 아닙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확인된 바가 없어요. 새누리당은 확인됐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경쟁을 벌렸을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됐을 겁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또 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지금 권 단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뭘까요? 말끝마다 꺼예요, 겁니다가 들어갑니다. 뭐죠? 전부 추측이에요. 그렇죠? 이럴 거예요. 기자들이 모두 이럴 거예요. 아무런 사전에 그런 정황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했냐. 저희들이 무슨 정황이 없었던 어떻게 알아요? 제일 참 참담한 게 바로 그런 점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건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경찰이 과거에 밤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 걸 한 예를 한 건이라도 알고 계시냐 말이에요. 자, 경찰은요. 그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옛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감나무 밭에 가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예?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마라. 뭡니까?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전 국민의 시선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이에요. 두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토론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겠다는 그 중차대한 순간이고 끝나고 나서 모든 TV 방송국들이 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분석하고 누가 잘했네 어떤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자막을 빡 뜹니다. 경찰, 국정원요, 하드디스크 분석, 댓글 흔적 발견되지 않아. 그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바로 감나무 밭에 가서 예? 갓근 고쳐 맨 거고 참외밭에 가서 신발 고쳐 신은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내용이 뭐라도 있습니까? 도대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것은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우선 문재인 후보가 피의자로 보는 관점, 이게 맞은 관점으로 보시는지. 공식적인 관점이죠. 네. 예. 일단 첫 발부터가 국가기관 공무원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국가정보원법 위반 두 가지의 어떤 범죄 혐의가 신고가 됐고요. 신고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혐의를 받고 있고 용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 거죠. 네. 행정적 즉시 강제에 저게 해당되는 상황입니까? 네, 해당됩니다. 행정적 즉시 강제는 법 어디에 있는 겁니까? 뭔지 아세요? 어느 알긴 아세요? 즉시 강제가 뭔지 아세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어느 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즉시 강제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것이고요. 법에 근거가 있으면 행정공무원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긴급성과 그리고 필요성이 확인될 때 영장 청구할 시간이 없을 때 하는 게 즉시 강제입니다. 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자, 알고 나서야지 즉시 강제 뭔지도 모르면서 법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참담합니다. 이런 대답해야 되는 게. 사주소지, 사주거지 이 불가침의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법 근거 있고 헌법 제37조 2항 그거 가르치시죠. 공공의 안전 개인의 목적이 있으면 됩니다. 실조. 근데 잘 모르시면요. 예, 잘 모르시면 좀 물어보세요. 예, 잘 물어보시고. 그거는요. 개별적 수권 조항이라고 합니다. 개별적 수권 조항. 예? 예. 개별적 수권 조항이 뭔지 아세요? 그 오피스텔 안에 있는 그 여직원은 또 시민 아닌가요? 전 제가 좀 궁금해서. 시민이면서 국가정보원의 직원인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자이고요. 이런 신분이 3가지 정도가 혼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민주당에서 우리가 좀 무리한 게 있었다. 할 건 사과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질문과 상관없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야기로 사회자님의 질문은 새누리당에서 압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행동, 언행을 하신 거냐는 질문이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무성 의원께서 이쯤이면 경찰 발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요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그러고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이거 빨리 밝혀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사회자가 하셔도 다른 이야기 하시고 제가 드려도 다른 얘기 하시고 이 무슨 다른 얘기를 답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무슨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김무성 의원께서 그런 말씀 하셨냐고요? 김무성 의원이 빨리 발표하라 그랬죠. 아, 그거 인정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은 오해로 그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좀 죄송하지만 정말 이런 그 음모론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네.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최근 뭐 제가 사직한 것도 있고 TV 토론을 보고 났는데 어떻게 만약에 저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분이 가서 유엔에서 연설하고 각국 정상 만나서 할 수가 있을까? 1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모습 보고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을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거를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1시간도 안 된 사이에 갑자기 경찰이 무슨 하드디스크에서는 단서 없다라고 갑자기 속보를 막 발령을 하면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건 완전히 판세가 기운 것을 어떻게든 만회해보려는 무리수 아니겠냐. 경찰 조직 전체를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참담한 심정이 제가 들었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네. 누구 떨어뜨리러 나오셨어요? 네, 그렇게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엄정중미 했는데 도대체 이 상태로 가면 이 사건 진실 못 밝혀집니다. 만약에 정권이 그대로 새누리당 정권 이어지면요, 국정원, 경찰, 검찰 어떻게 커넥션이 이루어졌고 새누리당이 어떻게 됐는지 아닌지, 그렇죠? 진실에 대한 규명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반드시 현재 권력, 현재 경찰 권력, 현재 국정원 권력, 현재 새누리당 권력을 잃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야만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요, 미국의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닉슨 대통령이 상대방 민주당 후보의 전략이 궁금해서 5명의 민간인을 보내서 도청 장치를 하게 해요. 경찰관에 체포됩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부인해요. 우리랑은 상관없다. 그러다가 딥스로트라고 나중에 알려졌죠. 그래서 나와요. 저 사람들이 결국은 닉슨 대통령의 선거참모부 소속이었다는 게 확인됩니다. 이번 사건 전혀 그게 달라요. 국가정보원 직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이 한 정당의 후보를 위해서 그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워터게이트보다 더 불법적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말 이 쩌지 사건이 마세요. 그렇게 밝혀질 수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 의혹을 말씀드린 사실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사실이 아니라 잠깐만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의혹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저 하드디스크 저것만 가지고 가면 권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마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들어보세요. 대신에 민주당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공작도 잘하고 수사도 잘하고 예측도 잘하네. 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참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권 단장님은 상당히 지금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참담해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저는 고향이 경상도 포항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박근혜 후보 지지자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북에서 내려오셨고, 저는 철저한 반공주의자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경찰에서 있었고 늘 경찰을 위해 살았고. 그거하고 아무 관계 그랬는데 없어요. 제 말씀 좀 들어보시죠. 그 얘기를 제 말씀을 듣기에는 지금 시간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가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나왔냐는 거죠.